안녕하십니까, 닥차TV 최호입니다. 자, 오늘 너무 늦었지만 오늘 일요일 밤인데요. 제가 어제 좀 숙취가 좀 심해가지고 하루 종일 막 그냥 게을러서 누워서 뭐 이렇게 있다가 아무래도 좀 뭔가 하고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뭐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늦은아마 녹화를 하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자, 늦은 점에 대해서는 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미국 시장이 엊그저께 반등을 강하게 만들어 주면서 일단 올라갔다.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월요일 일단은 뭐 좀 강세 출발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뭐 좀 더 강하게 움직여 주길 기대해 보면서 한번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여전히 추세를 깬 이후에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지만 방향성에는 아직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B파가 A파의 고점을 돌파한 만큼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면서 그렇지만 뭐 큰 하락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한 24,000대 초반, 24,300 정도 선까지의 추가 하락 뭐 예상은 되지만 일단 뭐 그 이상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반드시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터닝의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 큰 하락 없이 움직임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양방향 열어놓고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스권 지속되다가 뭐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 반등. 그러나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노란선인 28,600 이상으로 강하게 올라주지 못한다면 재차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조금 추가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 적게는 말씀드렸던 대로 한 24,300 정도, 24,300 정도를 보시고, 크게는 22,700 뭐 라인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토탈 차트를 먼저 봤어야 되는데 안 봤군요. 자, 토탈 차트 보시면 뭐 마찬가지로 전저점 아직 깨지진 않았고, 전고점, 토탈 차트는 전고점도 돌파 안 했기 때문에 의외로 작은 하락이 나올 수도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탈 2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패턴이 좀 다르긴 한데 움직임이 지금 뭐 정확하게 또 건드려 버렸네요. 정확하게 저점 라인을 일단은 거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추가 하락이 크게 나올 가능성은 좀 비트코인에 비해서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자꾸 건드리지? 자, 일단은 자, 토탈 3. 토탈 3는 저점보다는 상당히 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비트에 비해서 알트들의 하락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크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일단은 대응 자체는 일단 어쨌든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자꾸
변경이, 그러니까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게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그었을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추세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뭐, 추가가 나타난다면 쌍바닥 정도의 개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추가 하락 없이 여기 돌파가 나오면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좀 다소 아직은 판단이 쉽지는 않은데 추가 하락 가능성은 일단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입니다. 도미너스 차트도 굉장히 강한 지지력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미너스 차트가 만약에 여기가 깨지게 되면 비트코인의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이어진다면 맥스 40.7%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차트에서 보면 알트코인들보다는 사실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온다면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좀 전에 봤고요. 그죠?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뭐 고점을 뭐 돌파를 못 했었고, 저점을 깨지긴 깨졌지만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추세를 깬다 하더라도 1400대 초반 정도까지의 하락 이상은 쉽게 나타날 것 같진 않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대를 좀 하긴 했었는데, 기대하고는 달리 좀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은 이전 자리까지, 이전 출발 자리 이하로도 내려온 적이 있었지만, 일단 요 트렌드는 일단 지켜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다시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오스. 자, 이오스는 말씀드렸던 대로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다. 다만 이제 뭐 낙폭이 큰 만큼 전체적인 흐름에서 움직임이 좀 반등의 양상이 나타난다면 일단 반등 뭐 같이 올라올 수 있다. 예. 분위기 따라서 올라올 수 있다. 그렇지만 큰 흐름상으로는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최상단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추세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추세를 돌파하고 어떤 돌림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박스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움직이다가 돌파가 나오고 이렇게 뭐 패턴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박스권 패턴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의 대응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목이 좀 안 좋네요. 자, 그리고 솔라나. 자,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코인들보다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노선을 그래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뭐 박스권 횡보를 좀 잘 보이다가 다시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조금 그때는 다시 한번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강하게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이제 뭐 급수로 따지면 뭐 한 B급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막 그렇게 뭐 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못한다. 그래서 일단은 저항권 위로 저점을 깨지 않은 가운데 저항권 위로 올라오면서 대략 한 0.29 0.295 위로 0.295불 위로 올라서면 그 이후에 상단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면 그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발란체는 좀 많이 처져 있죠. 그죠? 자, 아발란체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시 모양을 잡을 때까지는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매틱 같은 경우에도 큰 흐름상으로는 뭐 다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기 흐름은 또 그다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전저점을 깨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이 전저점을 깨지 않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모양을 갖추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를 초단기 추세를 이런 초단기 추세를 돌파하고 모양을 갖추다가 주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도지코인도 사실은 조금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쉽게도 이 추세가 깨지면서 여기서 버티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버티고 올라가지 못하고 쳐져 내리는 모습 나타나면서 다시 모양을 갖추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줄 때까지는 조금은 추가 하락에 조금은 무게를 두면서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확인 작업을 하시고 매수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이에요. 니어 프로토콜은 조금 그래도 기대를 약간은 하긴 했었는데, 여기서 박스를 만들 때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무너지긴 무너졌어요. 그래서 큰 흐름상으로는 많이 무너진 거는 아니지만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완전히 그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저점을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깨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깨고 또 반등 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 상단 추세를 돌파했을 때 그때가 조금 우리가 그 매수 쪽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강하게 반등을 주기 전에는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수 쪽으로는. 자, 이 정도로 보시고요. 코인은 이 정도로 보시고, 지금 현재,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비교를 한다면,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상품 선물 쪽에서는, 내추럴 가스와 비슷한 패턴, 이전에 그런 패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오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자, 크루드 오일이 좀 많이 내려왔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지금 크루드 오일은 이제 시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지지를 보이고 지금 어디냐면 요 왼쪽 고점 자리 돌파했었던 이 왼쪽 고점 자리에서 지지를 보이면서 반등 시도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단 추세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인데, 만약에 여기서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상승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막 연속으로 경신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쉽게도. 아쉬운 건지 어쩐 건지 모르지만 매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올라간다면, 여기서 반등을 주고 올라간다면 일단 83불 정도 선에서 일단 단기 고점 형성하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와리가리 하면서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일단은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박스권 조정을 만들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그러니까 매도자라면 매도는 일단 단기 여기 깨졌을 때 매도가 들어갔다. 그러면 조정이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등 주고 나서 여기서 살짝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는 매수 쪽으로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올라가는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게 일단은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하락을 크게 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반등에 무게를 두면서 눌림 조정이 왔을 때 매수 쪽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천연가스
자, 천연가스는 일단 아쉽게도 조금은 그 깊은 조정이 왔어요. 그래서 기존 트렌드를 깼죠. 그죠? 기존 트렌드를 살짝 깼죠. 근데 지금 이 정도 깼다고 해서 뭐 와르르 무너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여기서 한번 좀 강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실패로 가면서 좀 실망스러운 어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얘기로는 뭐 호주의 이 천연가스 생산 업체가 뭐 파업을 했다가 어쨌다가 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인위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수기에 그런 업체들의 뭐 파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현대자동차 제가 비교를 하면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재고가 많을 때 파업하는 거랑 재고가 없을 때 파업을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것처럼 비수기 때 천연가스 업체가 비수기 때 파업하는 거는 약간은 좀 의도된 파업일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하락 추세를 지금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략 한 2.65불 정도까지의 반등에 일단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추세를 다시 안 깨고 안착하면서 돌아 나가면 다시 한번 2.8불 정도까지의 상승, 그리고 나중에 모양이 어떻게 갖추어지느냐에 따라서 흐름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골드. 자, 골드는 일단은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죠. 그죠? 돌파를 하고 눌림까지 주고 나서 일단 상승. 그래서 이제 이런 저항권에서 뭐 좀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돌려놓은 거예요. 저점도 깨지 않고 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상단 추세를, 그 상단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일단은 매수 대응. 그래서 한 1975불 정도까지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대응하는 것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버는 다소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죠? 좀 많이 낙폭이 좀 깊었었던 만큼 요 밑에서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직을 보이고 나서 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의 매수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항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멈춰 있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강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여기가 이제 상단으로 돌파되느냐 아니면 하락 전환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7번은 많이 좀 다소 깊은 하락, 예상과 달리 너무 약세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안정적으로 왼쪽에 저점을 지켜내면서 강한 반등, 낙폭이 심했던 만큼 뭐 이전에 뭐 우리가 나스닥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다우에 비해서 나스닥이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만큼 비슷한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커퍼. 자, 이렇게 보시면 뭐 마찬가지로 중요한 저점 라인을 지키고 추세 돌파가 나오면서 반등, 그리고 저항권에서 말씀드렸던 저항권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반락, 또 지지선에서 지지를 보이는 모습.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약간 박스권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스권 흐름 이후로 위로 돌파되느냐 다시 아래로 가느냐 뭐 요거 갖다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래로 깊게 내려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의 매수 전략 유효해 보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위트. 자, 위트도 마찬가지로 이전 저점들을 깨고 내려왔지만 요 봉에서 그죠? 네, 그래서 추가 하락이 예상됐지만 큰 폭의 추가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반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 그래서 박스권 보인 다음에 상향 돌파되는지 박스권을 이런 점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박스권이 위로 돌파돼서 움직인다면 일단 이전에
움직였던 흐름을 다시 되찾아간다. 크게 보면 이러한 조정을 보였었는데 여기 저점을 안 깨고 여기를 깼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저도 역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갈 걸 기대했는데 다소 여기서 깨지면서 실망매가 나오고 이 물량들을 회수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는 모습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상품 선물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리,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완전히 깰 때까지는 일단 상승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상승은 다소 제한적이다. 그래서 추가 상승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맥스 한 104.5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104.5에서 지금 상승이 저지되면서 일단은 살짝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직까지 트렌드 자체가 완전히 하락으로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 어떤 자리까지는 왔지만, 그래서 여기서 방어가 되는 모습이지만 아직 하락 전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 전환이 되는지 일단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어도 다시 한 103.7대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버티다가 만약에 아래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이런 자리가 숏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매수로 대응하기에는 좀 다소 버거운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약간은 이제 좀 흐름에 대해서는 수정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포인트가 제가 생각할 때는 103.5불 정도, 103.5불 정도가 깨지느냐 못 깨지느냐, 여기를 깨느냐 못 깨느냐. 여기가 깨지면 또 이렇게 쉽게 102불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상승 추세로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참 높게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큰 흐름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박스권의 흐름, 그래서 이런 조정을 보이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무너질 걸로 처음에는 예상했지만 여기서 트렌드를 살려가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 상승, 여기서 이렇게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104.5불 정도에서 상승이 저지된 만큼 일단은 매수보다는 일단 여기서 어떤 모양을 갖추느냐 라는 상황을 좀 보고 있다가 이 추세가 깨지면서 내려오는, 그래서 한 103.5 정도가 깨지면 완벽하게 아래쪽으로 일단은 기울 것이다. 그래서 한 101.9 정도까지는 내려오는 흐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관망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자, 다음 유로입니다. 유로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트렌드 자리 미리 그어놨던 자리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지를 보이면서 지금 반등이 살짝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그래서 완전히 이 자리에서 지지를 보이고 터닝 포인트가 나와서 이런 추세를 돌파할 때까지는 조심스러운 대응.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매도를 갖고 있다. 만약에 그러면 이익 실현을 하고 우리가 매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만약에 이런 트렌드가 깨지면 다시 매도를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익 실현 후에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파운드화는 이전에 굉장히 셌었는데 일단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 박스권 하단을 무너뜨리면서 완벽하게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힘의 균형이 살짝 이전과는 달리 약간은 좀 약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정도 갖고는
완벽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매도로 보는 게 맞지만, 여기서 만약에 다시 올라오면, 이 박스 자리를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여기 휩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대응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약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은 위에나는 뭐 여전히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지만 흐름이 전혀 전환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박스 추세 하단을 과연 깨트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혹여라도 이 자리가 깨지기 시작한다면 중국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화입니다. 엔화는 뭐 상대적으로 위에나 얘네들이 다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은 어쨌든 계속 약세 흐름을, 엔화는 지금 올라가면 약세예요, 지금. 그래서 올라가는 쪽으로 일단은 추가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엔화는 여전히 엔화는 매수 대응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엔화의 흐름은 추가 상승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원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강한 저항을 보이다가 단기 상승 추세를 깨고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스 하단을 깨면서 일단 무너지고 시점 고점 자리 역시도 지금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서 어디까지는 일단 내려올 수 있다? 대략 한 1307원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후에 어떤 모양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추가 하락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는 혹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전망대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그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지금 하락을 그러니까 반전하는, 상승했다가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원화는 상대적인 일본 엔화나 중국 위엔화에 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하락 추세를 탈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1307원이 깨진다면 다시 한번 하락 전환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307원까지는 열어놓고, 쉽게 열어놓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얼마 되진 않죠. 1307원이라 봐야 지금 한 10% 채 안 되는 겁니다. 1%도 채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엔화하고 N1 차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박스권 상단은 막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 트렌드가 일단 깨진 다음에 되돌림까지 주고 일단은 무너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원화 대비 엔화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싸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결코 싼 게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8.8배 라인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 그래서 결국은 8배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0.75배, 그러니까 7.5배 정도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엔화는 숏이에요, 숏. 여전히 숏이다. 원화는 상대적으로 엔화 대비는 롱이고요. 엔화는 어쨌든 약세 현상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요 왼쪽에 있는 8.865 자리는 어렵지 않게 깰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자, 10년물,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단 추세 걸리면서 일단은 추가 상승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정고점을 살짝 돌파하긴 했었지만 추가 상승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자리에서 이제 멈춰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 뭐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이제는 아마 좀 뭐 이 자리가 이제 지켜지느냐 못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요 4.1 라인이 지켜지느냐 못 지켜지느냐 요 지지가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뭐 제대로 된 반등이 못 나오고 제대로 반등이 못 나오고 이렇게 반등했다가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깨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든지 하면 금리는 하락 반전될 것이다. 그러면 금리가 하락 반전된다는 것은 뭐 지금 금리가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미국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과격하게 나타났지만 만약에 지금 금리의 움직임이 이 트렌드를 깨고 내려와서 반등 줬다가 주 트렌드를 깨게 된다면 아마도 금리 상승은 물 건너 가는 게 아닐까 정도로 생각해도 저는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하단 추세선을 깰 때까지는 아직 흐름을 어느 쪽으로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신고가를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깨고 이 4.1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면 결국은 이 주 트렌드를 깨트리면서 내려오는 다시 한 3점대 후반까지 내려오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년물도 오랜만에 한번 보면요. 30년물도 올라갔다가 지금 30년물이 굉장히 강하게 깨졌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강하게 깨졌고, 요 라인, 4.15 정도의 라인, 요 라인을 만약에 깨게 된다면 아마도 금리 인상은 물 건너 갔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단기우리 2년물 보시면요. 2년물은 되레 지금 살짝 올라갔어요. 그죠? 예. 하여튼, 단기물이 2년은 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글쎄요, 뭐 예상하고 올라갔다기 보다는, 일단 이전의 움직임, 그러면서 어떤, 장기물을 롱을 하고 단기물을 숏을 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이 좀 나타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에서 매매 전략이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2년물은 일단 아직까지는 트렌드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정고점 돌파는 안 나왔으니까요. 그죠? 네. 자, 한국물. 우리나라 10년물 지수는 일단 내려왔다가 단기 반등을 주고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흐름은 아마도 동일하게 미국 10년물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미국 시장 빅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의 움직임은 올라가다가 다시 하락 반전되는 모습. 그래서 여전히 빅스는 움직임이 뭐 그렇게 뭐 시장을 굉장히 힘들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 뭐 단기 하락 추세는 돌파됐지만 여전히 그냥 박스권 내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 박스권 내에서 여전히 아직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닥스 역시도 박스권 내에서 방향성을 찾고 있지 못하다. 자,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 아쉽게도 주 트렌드를 좀 깨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죠? 네. 나타났지만, 일단 뭐, 이거 한번 깨졌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서 다시 한번 빠르게, 34,700 라인 위로 올라와서 안착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합니다. 예. 뭐 S&P는 뭐 다우보다는 조금 낫다고도 볼 수가 있기는 한데 뭐 이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일단은 뭐 하락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조정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조정이었다. 만약에 이제 이쪽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보기는 어렵고 단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연속으로 올라가서 이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헤드앤숄더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좀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거에 따른 대비 아니라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기가 깨지게 되면 중요한 라인은 44,325 라인 정도 여기를 강하게 깨주면서 종가가 아래쪽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뭔가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월요일 이후에 일단 이런 정고점 자리, 중요한 정고점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가주면 아마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뭐 마찬가지죠. 예, 요 라인 제가 요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라인까지 들어왔다가 반등을 줬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일단 더 다시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마찬가지로 헤드앤숄더 비슷한 그리고 머리가 두 개긴 하지만 자 어쨌든 헤드앤숄더의 어떤 형태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건 우리가 감안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위로 강하게 쳐 올리게 되면 그때는 일단 긍정적으로 다시 시장이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100 차트도 뭐 별 차이는 없죠. 그래서 제가 저항으로 얘기하는 자리, 제가 지난번에 시나리오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돌파하고 여기서 연속으로 돌파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가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저항을 받지만 크게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버티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게 이제 두 번째로 좋은 흐름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는 여기 올라갔다가 두들겨 맞고 내려와서 일정 수준 이상에서 조정을 마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하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 이게 이제 세 번째 그 흐름, 일종의 N자형 상승이죠. 짧게 보면 이런 상승이라도 나와주면은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여기서 걸리면 더 이상 상승해야 된다고 걸리면 일단은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나서 내려온 다음에 터닝이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저점이 이렇게 좀 살짝 높아지는 부분, 그리고 이 주 트렌드를 트랩 보이고 올라오고 이러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장대음봉에 대한 어떤 생각이 아직은 조금 강렬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월요일 정도까지의 흐름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굳이 아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약간의 경계감 정도 가지면서 대응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로 저항을 보이면서 떨어졌고요. 이런 추세 저항 보이면서 떨어졌고요. 하지만 아직은 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눌림의 형태.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지지점 3,417 정도 자리를 아직까지는 잘 지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종가상으로 이렇게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뭐 불씨가 살아있다, 상승의 불씨가 살아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 종목으로 들어가서 애플입니다. 애플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여기에 뭐 강하게 무너졌었고요. 그죠? 단기적으로 깨졌었지만 빠르게 안착되는 모습은 나타났고요. 여기가 지지되는 모습 현재는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나오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강력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 방에 이렇게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힘을 좀 만들었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면 그때는 일단 또 본격적인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오는 흐름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 좀 흘러내리는 형태였죠. 근데 뭐 일단 중요한 지지점 마찬가지로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하지만 아쉬운 거는 이 주 트렌드를 어쨌든 깨버린 다음에 되돌림 형태의 어떤 저항을 보이고 내려왔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좀 밀어내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조정이 얼만큼 올 시점이었고 얼만큼 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반전을 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AMD. 자, AMD는 이전에는 뭐 조금 긍정적이었는데 지금의 흐름은 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너지는 형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 고점 라인을 아직은 뭐 화끈하게 깨버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강한 반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금은 좀 힘이 약간 하락 쪽에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썩 좋지도 않고 뭐 나쁘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조정, 이러면서 상승 반전되면 이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돌파되기 시작하면 흐름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인텔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반등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은 최대 42불 정도까지, 그러면 지금 33불이니까 대략 한 10불 정도 상승, 그러니까 아마 30% 정도? 30% 정도의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일단 뭐 어쨌든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일단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뒷심을 발휘해서 올라가 준다면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는 다소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과도한 상승 어떻게 보면 나타났었고 되돌림까지 나타나면서 내려왔는데 아직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쉽게 깨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신고가를 바로 경신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추가 상승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잘해야 박스, 그리고 추가 하락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는 자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대략 한 245불 정도 라인까지의 하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뭐 흐름이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하단 라인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떤 수렴의 어떤 움직임,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 자리가 지켜지고 돌파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나온다면 대략 한 69불에서 70불 정도까지의 단기 상승, 그리고 그런 이후에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는 아예 이런 수렴 자리를 돌파하면서 조금은 다소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본다든가, 아니면 하단 쪽으로 깨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하락 쪽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보는 게 전체적인 에너지의 모습에서 상승 쪽으로 보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중요한 저점 라인을 잘 지키고 반등 주면서 하락 추세를 돌파했었는데요. 다음날 장대 운동 맞았지만 일단은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어찌됐든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일단은 포커스를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추세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매도 대응을 해도 될 것 같다. 크게 보면 물론 이제 뭐 포트레이지 차이는 다소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크게 봤을 때 이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만약에 트렌드가 깨지기 시작하면 물량을 일단 줄이거나 없애거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아마존. 자, 아마존은 어쨌든 존재를 순수한 아마존. 이전보다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제 조정도 그렇게 크진 않았고 좀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아주 뭐 강력한 상승이었다라고 보기도 조금은 애매하지만 여튼 그래도 제법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만약에 120한 6불, 7불 라인 이 저점, 왼쪽 저점 라인이 지켜진다면 뭐 내려온다 하더라도 크게 우리가 큰 하락을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126불 정도 되네요. 126불. 요 라인만 지켜준다면 내려온다 하더라도 요 라인만 지켜준다면 우리가 기존 트렌드를 유지하는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다음은 구글입니다. 구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조정 폭이나 이런 것 크진 않았어요. 그죠? 흐름도 굉장히 강세 패턴을 나타냈고 마지막에는 상승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면서 기존 트렌드도 지켜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한 반전이 나오면서 이런 박스권을 위로 돌파하게 되면 그러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강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한 143불. 지금 현재 자리에서 대략 10% 정도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들이 다음 월요일, 화요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일단은 중요한 저점 라인을 굉장히 잘 이 트렌드를 잘 지키고 급반등을 줬는데 저항권 라인에 들어오면서 그죠? 저항권에 들어오면서 다소 움직임이 박스권으로 전환되는 짧은 박스권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잘 지켰고 반등 중에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저항을 만나니까 저항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저항을 지금 현재로 굉장히 잘 이겨내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저항을 이제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날 위로 돌파하게 되면 250불대 후반까지의 상승, 심하면 강하게 올라간다면 265불 정도까지의 상승은 일단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뭐 지난번에 그 시간의 상승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이면서 강력한 실적이 되게 좋으니까 상승을 보였지만 고가를 내고 나서 좀 다소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 흐름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신고가를 유지시키면서 위쪽에서 버텨줬어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고 내려온 거는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 중요한 상승 단기 상승의 흐름을 아직까지는 깼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다시 돌파가 나온다면 우리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쉽사리 하락 쪽으로 아직까지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전히 상승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타벅스, 다음은 스타벅스는 아쉽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깨져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추가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내려오면 대략 86불, 7불 이 정도 라인까지도 우리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라부 일단은 전저점은 지켜내고 여기서 와리가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저항하고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6불 위로 올라가야 6불 밑에 있을 때는 일단은 매도 쪽이 유리한 것 같고요. 6불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가 우리가 매수 대응하기에 좋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4불대 중반 라인
라인, 중후반 라인에서는 전저점을 아직은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리스크는 여기서 아직은 하락 흐름이 끝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전저점을 깰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국으로 더 넘어와서요. 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계속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시 신고가를 단기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면서 이 하락 추세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일단은 불안불안하다 여전히. 그래서 일단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의 선물에서 제법 강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시간의 선물에서 1.85포인트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월요일은 위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위로 시작할 때 과연 이제 이런 라인들, 중요한 라인인 2546을 돌파할 수 있을까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2546을 가려면 적어도 27포인트 이상의 상승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의 선물의 상승은 대략 한 15포인트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15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선물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아침에 마이너스 시작하느냐, 또 추가 상승하면서 플러스를 보일 수 있느냐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2546을 아직 매수에 가담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2546을 넘어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금 아직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렌드가 이런 트렌드가 깨졌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막 무너질 수 있는, 강하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제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왜 그랬냐면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피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지를 보이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코스닥은 그때 별로 안 빠졌기 때문에 대략 조금 안 좋은 좀 전환될 수 있는 하락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방송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코스피 200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에 있는 특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시총 1위를 1위로 이제 올라섰잖아요. 에코프로 BM을 넘어서서 시총 1위로 올라섰는데 모양새는 좀 이따 보시면 안 되겠지만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완전히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모양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닥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삼성전자가 결국은 이제 갭을 지난번에 메꾸고 반등을 줬는데 여전히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일단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는 일단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는 여전히 조금은 불안불안하다. 그리고 이전에 만들어놓은 모습들이, 여기서 만들어놓은 모습들이 굉장히 좀 상당한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라가게 되면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대략 한 7만원 선은 강력한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자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의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는 잘 버틸 수 있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눌렀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실패하고 또 올라갔는데 실패하고 내렸는데 굉장히 강하게 내려왔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는데 저것저것 돌파 실패하고 내려오고 다시 전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자리매김을 잘하고 턴이 나와줘야
그래야 이제 좀 강한 반전의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단기 흐름을 일단 전환시키고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7만원 위로 안착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 다행스럽게 아래쪽 하단 추세를 잘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관련주들이 다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만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또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은 더 흐름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이제 하이닉스는 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잘 버텨내고 있다. 예, 이런 자리도 잘 버텨내고 있다. 이제 올라갔지만 이제 추세 라인에 걸리면서 무너졌고 어제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박스권 등락을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스권을 좀 더 지속한 이후에 좀 강세 흐름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걸 기대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구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LG화학 굉장히 강하게 깨고 내려왔고요. 이전 저점. 하지만 이제 이전 저점까지 깼는데 이전 저점을 깼어도 굉장히 또 새로운 저점들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방 경직을 잘 보인다면 일단 단기 반등 가능성. 그래서 뭐 반등이니까 많이 올라가야 한 64만원에서 65만원 선 맥스. 일단은 뭐 대략 한 64만원 언더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SGM. 참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진 것도 좀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일단 LG화학이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LG화학보다는 좀 강하죠. 그래서 단기 추세 이렇게 깨면서 계속 깨고 반등 주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가 깨졌다는 것은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노선인 이런 자리가 아직 안 깼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제 EBC의 흐름을 보고 이렇게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데 보이다가 터닝의 모습 대략 한 60만원대 후반 가격을 거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60만 5천원 넉넉 잡고 60만 5천원을 만약에 추가 하락하지 않고 60만 5천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일단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하락이 강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반등 들어갔다가 연속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략 한 65만원 정도로 반등이 나타났다가 반락이 한번 왔다가 다시 돌아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는 게 아주 일반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엔 반등을 주고 있지만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반등을 주고 있는데 잘 그냥 억지로 버티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좀 조심스럽습니다. 추가 상승을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는 모양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일단은 뭐 잘 버티다기보다는 추가 상승을 하려고 어떤 준비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위로 돌파가 되느냐, 이게 박스니까 분차트로 잠깐 들어가 보면 대략 뭐 흐름이 보여질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일단 위는 막혀 있고 아래쪽은 이런 직각삼각형의 형태. 그래서 여기가 위가 돌파가 되면 상승 전환 되는 그런 흐름이
일단 이제 신고가 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대략 한 12만 8천 원 정도 대략 한 12만 8천 원 라인 정도가 12만이 아니라 128만 원이죠. 엄청 올랐어요. 127만 5천 원 라인을 돌파하는 거. 그러니까 128만 원 정도 위로 올라서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이제 거래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아마도 추가 상승 시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저항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자리에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했다가도 이렇게 또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돌파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고 이전 고점 근처까지 이렇게 갔다가 140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 만약에 돌파가 되면 140만 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일단 저항을 보일 가능성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탄 그랬고요. 현대차는 일단 뭐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흘러내렸고요. 실적이 좋다, 보다 좋다, 어쩌다 말이 많았지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일단 반등을 줬다가 내려왔다가 아직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 18만 원대 후반, 18만 8천 원 위쪽에서 일단 매수 대응 이렇게 찍고 올라가게 되면 좋아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일단은 반등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크게 보면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일봉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크게 보면 우리가 이런 형태를 이런 조정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안 깼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다소 긍정적이다. 그리고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어쨌든 실적은 좋은데 이 실적이 이제 지속될 수 있는지 물론 이런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 저점 2022년 말 23년 초반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 후에 조정 현상, 그리고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든지 어쨌든 지금 이 조정 파동이 여기를 건들지만 않으면 일단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18만 8천 원 위로 올라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조정을 할 만큼은 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단 현대차는. 자, 다음은 포스코홀딩스도 에코프로 BM하고 비슷한 모양새를 그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은 강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잘 버티고는 있지만 이전에 올라갔다는 자리인 만큼 제가 생각할 때 쉽게 다시 저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K 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제가 좋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것도 배터리 아저씨 주식이죠. 배터리 아저씨 주식.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예요. 자, 여기 지금 봉이 하나씩 더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봉에서 봉이 똑같은 봉이 쌍둥이 봉이죠. 하나씩 모든 차트에 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시스템상 오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왼쪽 고점에 저항을 받으면서 꼬리 달렸고 다음날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지만 여전히 지금 이 자리는 영역 자체로 봤을 때 매수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매수 영역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락이 나온다면 이런 자리가 이제 지켜지는지, 맥스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20만 원대 후반 이런 자리가 지켜지는지를 잘 보시다가 분차
이상 상승 전환의 모습이 나온다든가 하면 그때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는 뭐 제가 여전히 네이버에 비해서 상당히 뭐 좋진 않다. 다만 저점을 깨지 않고 이전 저점, 중요한 저점이 있었어요. 이전 저점을 깨지 않고 일단 반등을 줬고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는 좀 흐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만약에 저점이 깨지게 되면, 이전 저점이 깨지게 되면 이거는 뭐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을 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카카오 살 바엔 네이버를 사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HD 한국조선해양. 자, 지금 이전 저점 자리에서 잘 버티고는 있는데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맥스 열어놓은 게 10만 대 초반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예,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는 모양이 여기서 매수하는 건 미리 받을 필요가 없고 돌아서는 모양이 나오는지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다려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대략 10만원대 초반. 물론 이런 트렌드가 깨지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걸 깨져도 뭐 그렇게 중요한 트렌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깨져도 대략 한 10만원대 초반 자리 정도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뭐 제가 굉장히 안 좋게 말씀드렸을 때하고는 완전히 많은 흐름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뭐 여전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요. 네. LG전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지 않다. 이유는 모르지만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추가 하락에 무게를 두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데 돌리면 돌리는 거죠. 돌리면 돌리는 건데 돌린다 하더라도 강한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매수를 하려면 추가 하락을 했다가 편하게 좀 매수를 하고 반등을 하면 이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하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움직임이 더 편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도 에코프로 BM하고 유사한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예.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막 반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등은 제한적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일하게 지금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 대형주 중에 그나마 흐름이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 반등을 다시 줬다가 내려오는 형태의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지만 크게 보면 이 윗단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고요. 지금 자리가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합니다. 잘 지켜지다가 반등을 이렇게 강하게 줄 수 있는지 그러면서 정고점 위로 올라설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5만원대 중반 이상으로 올라서기 시작해서 안착이 잘 된다면 긍정적으로 바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뭐 이렇게 급하게 달려왔지만 전체적인 종목들을 다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 최근에 뭐 시장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다 보니까 막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리는 뭐였죠? 초전자체와 그리고 또 뭐였죠? 중국주 시세가 움직였다, 초전자체 움직였다가 또 뭐였나요? 최근에 나온 거. 하여튼 뭐 지금 테마가 굉장히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잘 대응할 수 있으시면 좋지만 만약에 나는 그걸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막 우리가 사실 따라서 수익을 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미리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추격 매수해서 따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아예 나는 자신 없다고 그러면 이제 포기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러면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면 소액으로 일단은 대응을 해보시다가 자신감이 생기면 금액을 늘려가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인데 뭐 이 시간이라도 일단 녹화를 해서 올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뭐 또 한 시간 반가량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뭐 또 피곤해지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 힘든 시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수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힘든 시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광고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다시 강의를 이제는 거의 또 이제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좀 그런 이제 수요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제 몸도 이게 썩 좋지는 않고 아직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참을 못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언제 다시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그러니까 해보고 싶다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이 굉장히 좀 한동안은 제가 적어도 뭐 언제 다시 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제가 뭐 지금 약간 좀 피곤해져서 급 피곤해져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마무리 이미 했어야 되는 시간이죠.